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예치료사 박정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렇게 호접란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 그동안 프로그램을 몇 개 했었는데요. 다들 즐겁게 하셨죠? 오늘은 여러분들 더 좋아하시라고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했었다면은 저희가 뭐 꽃시장에서 꽃도 가져와서 꽃꽂이도 해보고 식물도 직접 심어보고 뭐 다양한 활동을 했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호접란으로 여러분과 꽃 수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여기 호접란이에요. 그리고 함께 심을 이 식물은 호야입니다. 다음 여기 바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 화기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뭔가 재료가 되게 간단한 것 같죠? 식물을 심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맞아요. 흙이 없어요. 나는 착생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착생식물들은 보통 이제 착생이라는 말은 붙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서 사는 식물들은 흙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바크에다가 한번 난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난 이름은 이제 저희가 동양란이 있고 서양란이 있잖아요. 이 호접란은 그 중에 서양란에 속해요. 서양란에 속하는데 서양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화려한 꽃이에요. 동양란은 꽃이 피우기에도 어렵고 또 꽃이 잘 아마 안 피기도 하지만 꽃이 피면 향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꽃이 피어도 그 향기가 막 온 방안을 가득 메운다고 할 정도로 난향기를 아주 뭐 최고로 치거든요. 근데 호접란, 이렇게 서양란들은 특징들이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상으로 보기에 많이 이제 눈요깃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호접란이 워낙에 꽃이 화려하고 예쁘기 때문에 요즘 뭐 개업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래 놓고 보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집들이 뭐 이런 곳에 그래서 선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선물을 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호접란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꽃을 들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까지 내내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꽃이 피는 아주 그런 강한 식물이에요. 우리가 난을 생각하면은 좀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난은 외유내강,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여성스럽지만 이 얘 가지고 있는 성질은 대단히 아주 뭐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꽃대를 잘라서 그냥 놔두고 물에 꽂지 않아도 며칠 동안 꽃이 시들지 않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한 식물이랍니다. 자, 그러면 얘 이름이 호접란이거든요. 호접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나비를 바로 이제 호접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꽃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 꽃잎이 6장이 있구나, 아니면은 여기 수술이 있고 이렇게 5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호접란 꽃잎은 원래 3장이에요. 뭐가 어떻게 3장이야? 라고 하시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분홍색 꽃잎 2개,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보이시죠? 요 3장이 바로 자기 꽃잎이고 요 뒤에 있는 3장의 잎은 바로 꽃받침이 변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호접란의 꽃잎은 이렇게 3장,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잎이 변한 거고요. 이렇게 2장이 나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접란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 3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 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줄기가 휘어져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직 꽃망울들이 많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요 꽃들이 지면은 또 순차적으로 또 앞에 있는 꽃망울이 또 피고 또 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런 친구들도 천천히 피면서 아마 겨울 내내, 오늘 저랑 수업을 이제 마치시고 나면은 겨울 내내 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꽃 지고 난 다음에 이제 꽃대 자르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심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같이 심을 식물로 이렇게 여기다 한쪽에다가 살짝 기대 놓을게요. 이렇게 같이 심을 식물로는 호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업식 선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이렇게 큰 화분에 난이 뭐 한 2-3개 정도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호야가 같이 심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호야를 같이 많이 심지? 라고 하시는데, 밑에 이렇게 있으면 같이 있으면 예쁘기도 하지만 이 호야와 이 난은 물 주는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호야는 좀 저희가 뭐 열흘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난 같은 경우도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호야와 난을 함께 심으면은 물 주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난이랑 호야를 함께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난과 호야를 함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난을 한번 손질을 해 볼 텐데요. 먼저 보시면 우리는 오늘 흙에다가 심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흙에다 심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난이 제가 이렇게 기대어 놨는데 왜 기대어 놨을까요? 흙에다 심었으면은 얘가 밑이 무거워서 혼자 잘 서 있을 텐데, 이렇게 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생 식물들은 흙에 심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수태에 심어져 있어요. 수태, 우리 지난번에 풍란, 숯부작이제 풍란 같은 거 할 때 써보셨을 텐데, 이렇게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만지셔서 밑을 잡고 당기시면은 이렇게 빠질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태 사이에 뿌리들이 꽉 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태에 심어져 나오는 것들이 이제 착생 식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볍기 때문에 잘 쓰러지는데,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분갈이를 지금 현재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넣어서 심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제 다음번에 분갈이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깔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태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생란들이 제가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수태를 빼놓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 난을 지금 받으셨을 때,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태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태를 바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받았을 때 이 수태가 바짝 말라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안 돼요. 제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저면관수, 이제 저면관수 하는 법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끼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저면관수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큰 그릇이나 뭐 욕조나 뭐 이런 세면대, 그런 데다 이제 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을 받으셔서 난을 이렇게 담궈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물을 천천히 먹어서 이렇게 수태가 위에까지 완전히 젖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요. 보통 저면 관수를 하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정도 해서 놔두면은 이렇게 수태가 위에까지 완전히 젖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이렇게 비닐코트를 제거를 해서 수태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마른 상태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뿌리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태를
충분히 저면관수를 통해서 적신 다음에 제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젖어 있는 상태니까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꽃대가 상하지 않도록 줄기를 조심해서 잡으시고 수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태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유는 이제 혹시나 뿌리가 상한 뿌리가 있거나 하면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상한 뿌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수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뿌리가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길게 자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서로 끼지 않도록 수태를 완전히 다시 잡고서 이렇게 해서 수태를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뿌리가 건강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뿌리를 제거해 주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끝이 이렇게 썩어 있죠. 새카맣게.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세균 감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 가위도 소독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끓는 물에 한 번 정도 머리만 담궜다가 꺼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제 키우시다 보면은 꽃이 막 시들거나 잎이 쪼글쪼글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뿌리 상태가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보시면은 아주 통통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졌을 때 스펀지처럼 그냥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나 이렇게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의 뿌리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잘라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비교적 뿌리들이 이제 건강한 상태여서 별로 많이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안이 이렇게 상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쪽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지금 좀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난 뿌리를 보시면 지금 이 통통한 면 자체를 뿌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뿌리를 사실 감싸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과 그 다음에 수분을 저장하는 곳인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은 여기 안에서 조그마한 실처럼 뿌리가 나 있죠. 그래서 원래 실제 난 뿌리는 이렇게 얇은 얘가 진짜 뿌리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고요. 얘가 바로 이 겉에 쌓여져 있는 이곳에서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얘를 한번 심어 볼 텐데요. 옆에다가 잠시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쳤고요. 그다음 이제 화기를 준비를 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바크에다가 심을 거예요. 그래서 바크가 워낙에 이제 입자가 크기 때문에 물구멍을 막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심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호야가 있어요. 근데 이 호야를 이거랑 같이 심는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야는 관엽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분명히 이제 흙에 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흙에다 심으면 안 되고 호야는 흙에다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심는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개업식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분갈이 하려고 나중에 꺼내 보시면은 분명히 50% 이상은 이 난이 화기에서 빼져 있지 않고 뭐 바크나 수태에 심어져 있지 않고 이 포트 채로 심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한 70~80%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가 꺼내어져서 바크에 심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호야가 이 포트채로 심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육 환경이 다를 때는 뭐 수태나 바크를 심어야 되는 난과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이 심어져야 될 이 관엽식물을 함께 심을 때는 이거를 포트채로 그대로 이렇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그냥 넣느냐? 그냥 넣으면은 이 포트가 밖으로 나와서 보기가 싫어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가위로 보이지 않게 잘라주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그냥 일반 가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원예 가위가 있으니까 꽃가위를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을 살짝 가위로 잘라서, 이게 비닐처럼 되어 있는 아주 얇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쉽게 잘리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물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채로 심어져 있는 대로 손질을 해서 저는 정리를 좀 더 해줄게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나는 굳이 이제 같이 심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호야는 호야대로 심으시고 나는 난대로 심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한번 아주 예쁘니까 같이 심으면 같이 심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난을 심기 전에 제가 바크를 여기 통에다가 좀 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바크를 그릇에 부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일회용 숟가락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제 보기에는 요거는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종삽보다는 숟가락이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숟가락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숟가락으로 바크를 넣어 주실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꽃대가 살짝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넣을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호야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반대로 이렇게, 왜냐면 여기 이제 화기가 앞뒤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앞으로 보게끔 넣어야 되는데, 호야가 이쪽에 있으면 잎이 호야와 부딪혀서 이렇게 심어지게 되면은 서로 이제 교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잎이 서로 닿지 않도록 호야를 저는 왼쪽으로 심고 이렇게 홍란을 오른쪽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심을 텐데요. 그러면 잎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호접난 뿌리를 제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 않는데요. 밑에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밑에 바크가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잡으시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좀 위로 올라와도 괜찮아요. 착색난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나 그 다음에 영양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뿌리가 밖으로 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조금 올라오도록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크를 사이사이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크를 뿌리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뿌리 안을 다 채울게요. 여러분들 집이 너무 건조하시면 수태를 좀 섞어서 심어도 괜찮습니다. 수태는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많이 건조하시면 바크와 수태를 섞어서 식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오늘 바크로만 한번 심어 볼게요. 넣으시고 손가락으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뿌리 안쪽으로 바크를 밀어서 넣어주세요. 넣어주겠습니다. 호야는 뿌리가 이미 흙에 다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야가 심어져 있는 쪽으로 바크가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위에 같이 덮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바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뿌리 사이에 바크 집어넣기 잊지 마시고 중간중간 한 번씩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손으로 밀어서 넣어주시고 손으로 밀어 넣으실 때 손톱이 뿌리를 다치지 않게끔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쪽도 마저 채워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꽉 차 보이는 것 같아도 바크가 나중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나 그 다음에 좀 얘가 이제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더 이렇게 밀착되다 보면은 바크가 밑으로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바크가 좀 위에 올라올 때까지 좀 넉넉히 올려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손으로 잘 눌러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크에서 지금 가루가 좀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집에서 심으실 때 가루가 날리는 게 좀 싫으시면 물 한번 주면 다 빠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물 주기 전에 물 줄 때 가루가 나오시는 게 싫으시면은 바크를 한번 씻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어서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좀 말려주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난 쪽으로는 지금 거의 바크를 다 채운 것 같아요. 앞쪽으로 다시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호야 위에도 바크로 채워서 흙과 그 다음에 여기 플라스틱 화분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크가 밖으로 많이 떨어지죠. 집에서 하실 때는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호야에 또 채워서 이렇게 해서 바크를 모두 채워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호접란과 호야를 함께 심어보았습니다. 어때요? 같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죠? 이렇게 함께 심었을 때는 물주기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먼저 이렇게 착색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이렇게 위에서 주시게 되면은 제가 물이 그냥 너무 다 금방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물을 흡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물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난 화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저명관수 기법으로 주셔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주실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뭐 2번에 1번, 3번에 1번 정도는 저명관수 기법으로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큰 그릇, 그 다음에 욕조나 세면대 이런 곳,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라이 집에 있으시죠? 세숫대야 같은 거 거기에다가 물을 받으셔가지고 이 화분을 통째로 이렇게 담궈 두셨다가 한두 시간 후에 이렇게 꺼내서 제자리에 올려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호야는 아마 그렇게 주시면 호야에도 물이 충분히 갈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위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 부위에만 종이컵이나 아니면 주전자, 그 다음에 꼭지가 뾰족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위에만 이렇게 물을 주시면 호야는 흙에 이제 물이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물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면 관수를 해주시면은 둘 다 물을 잘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호접란을 심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꽃대 자르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꽃을 제가 3개월 이상 본다고 했는데요.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이 호접란들은 꽃방울이 처음 꽃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쯤에 사시는 호접란들은 봄이 될 때까지 꽃대를 자르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꽃이 다 피고 여기 있는 꽃대, 여기 있는 꽃대에도 꽃이 다 완전히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꽃대를 잘라주시는데 완전히 다 보고 나서 이제 내년쯤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자르느냐? 저희가 가을에 사는 그런 호접란들은 꽃대를 위에 있는 꽃들이 지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대를 세워놨는데 여기 마디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마디 위에 한 2cm 정도에서 한번 컷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안 날 수도 있어요. 꽃대가 새로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꽃대, 요 마디 사이에서 또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꽃을 다 보시고 나서도 꽃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가을에 심는 호접란은, 꽃이 핀 호접란은
그렇게 해서 마디 사이를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꽃도 다 피어서 다 봤다. 안 그러면 이 꽃대에서 꽃대가 새로 나지 않고 그냥 이게 말라간다. 그러면은 꽃대가 그냥 이렇게 쭉 말라가면은 그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을 밑에서부터 여기 중간쯤 여기 돌을 한 3에서 5c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꽃대가 자연스럽게 말라서 이제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여기 잎과 잎 사이에서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호접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잎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새 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이 난도 겨울이 되면 이제 성장을 멈추거든요. 뭐 호야나 뭐 다른 모든 식물들이 마찬가지예요. 기온이 떨어지고 해가 짧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새 잎을 피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접란도 이제 마지막 잎을 올렸기 때문에 잎이 더 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되시면 또 이렇게 새로운 잎이 올라오시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호접란을 한번 심어봤는데요. 어때요? 너무 즐겁죠? 꽃을 보는 거는 언제나 사람 기분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꽃을 보면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면서 따뜻해지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시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이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